안녕하세요. 구인아침마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죠.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직장인, 프리랜서. 이전에 비해서 소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출되어야 될 돈들은 정해져 있는데 소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정말 많이 주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덕분에 저도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목이 맛이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에 꽉꽉 막힙니다. 아주. 정말 힘든 시기인데 문제는 더더욱 힘든 게 있죠. 그나마 다행히 필요한 자금을 구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버텨볼 수 있는데 그 자금마저 못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거의 한 제 생각에는 4분의 3? 5분의 4? 이 정도로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격이 안 돼요. 대부분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직업이 없는 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직업이 있어도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너무 많아요. 이 너무 많은 대출 중에서 또 고금 대출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상품도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너무 답답하죠. 근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그나마 저금리로 대안을 하면서 이자 지출도 줄이고 추가 자금도 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통대안이라는 거죠. 고금리 대출이 있어서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했더니만 통대안을 소개를 해줘. 이 통대안이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뭐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뭐 갚아가지고 은행부터 저금리로 다시 받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대충 알고 있지 정확한 통대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아직 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격 조건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빌어먹을 코로나19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더 깐깐하게 나가는 거예요. 깐깐하게 보는 고객들 자격 조건을. 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재정을 푼다, 뭐 지원을 해준다, 이런 뭐 100만 원을 주네, 50만 원을 주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문제는 고금대출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잠깐 숨 좀 돌리는 것 뿐이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라도 어딥니까? 주니까 일단 고마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이 통대안 대출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자, 일단 통대안. 얘를 하면 뭐가 좋으냐? 얘 이제 장점을 보자면, 자, 일단 저금리로 대안이 되죠. 저금리로 대환이 되고, 자, 저금리로 대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지출이 감소가 되죠. 이자 지출이 감소. 이자 지출이 감소되면서 월 납입 금액이 이 역시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에 여러 건에 있는 채무를 통합을 하니까 신용 등급이 올라가죠. 신용 등급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격에 따라서 추가 자금까지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금리에 대한 이자 지출 감소, 월 납입 금액 감소, 신용 등급 상승, 추가 자금 뭐예요, 뭐.
만병통치약. 자,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자격 조건이 까다롭죠. 쉽지는 않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 직업. 이 상품 안타깝게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가장 잘해주는 대출이 담보대출이죠.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건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이니까. 그러면 신용대출로는 직장인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월급이 들어오니까. 코로나고 뭐고 간에 직장을 다니면 월급은 나오게 되니까.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적거나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장인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저희 역시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이 통대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은 알게 됐으니까 재직 기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재직 기간 1년 이상. 이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불과 뭐 저번 달까지만 해도 외관법인 이상 연봉 3,500 미만자는 6개월만 근무를 해도 됐어요. 왜? 정부 지원 상품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또 저금리로 대안을, 뭐 당연히 부채가 너무 많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저금리로 대안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직기간은 무조건 1년 이상 자에 한해서 가능. 다만 뭐 개인 사업자부터 뭐 공무원까지 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은 과연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최저 연봉 2천만 원 이상 이어야 된다는 거.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어찌됐든 통장을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확률도 높아져요. 그만큼. 되더라도 조금 나와버리고. 그리고 연봉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대부분 회사 직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연봉은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자, 다음으로 신용 등급. 신용 등급은 우리 그 흔히 보는 신용정보 사이트 나이스 있죠? 나이스 지킴이 상으로 7등급 그리고 올크레딧 상으로 8등급 이내입니다. 7, 8등급 이내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또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 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또 그 외적인 조건들이 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이보다 더 낮으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등급은 어렵고 일단 기본 나이스 7, 올크레딧 8 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체 이력 중요하죠.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1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연체 이력 이것을 이제 채무 불이행 이력이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 이력 이 또한 없어야 돼요. 1년 이내에 단기 연체 이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개월 전에 깜빡하고 6일 아니면 10일 정도 연체를 했어. 근데 그 전에 연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이후로도 당연히 없고 이러신 분들은
다른 내용상 별 문제가 없고 뭐 부채비율도 낮고 그런 다음에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전에도 좀 더 뭐 몇 년 전에도 연체 이력이 있었고 최근에도 뭐 연체 이력이 뭐 한두 번 정도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통대안을 알아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기 연체 이력이 1년 이내에 있다. 그러면 그냥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1년 이내는 단기 연체 이력이 없고 2년 이내나 뭐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 그때 알아보세요. 그 외에 장기 연체 이력, 채무 불행 이력이라고 하죠. 이건 아예 그냥 안 됩니다. 이게 있는데 통대안을 진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데다가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액밖에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신용인데 신용이어서 은행에서 3천만 원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게 있어. 그럼 이분은 안 나오거나 돈 1천만 원 나오고 말아버려요.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해야 돼? 죄다 이 금액까지 대부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뭐하게 통대안을 해? 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연체 이력인 이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삭제가 될 때까지 그냥 알아보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알아보다 잘못된 업체 만나가지고 그 피해만 보니까 알아보지 마시고 단기 연체 이력 1년 이내도 가급적 알아보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신용 정말 잘 지켜다가 깜빡 실수로 몇 달 전에 한 번 했다. 그러면 잠깐 내용을 봐볼 수는 있지만 그 외 분들은 그냥 부채도 많고 이런 분들은 이분도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 이건 직군, 소득, 그리고 부채 내역, 그리고 신용 등에 따라 부채 비율은 딱 뭐 일반 법인, 외관 법인, 공무원, 뭐 공기업, 상장, 뭐 대기업 몇 프로까지는 안 돼요, 몇 프로까지 안 돼요. 딱 잘라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어떤 분은 부채 비율이 높아도 되고 어떤 분은 낮아도 되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은 확실히 직군이나 소득, 부채 내역, 신용 등급 여러 가지를 좀 조합을 해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데 단 확실한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봉 대비 25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250%가 안 된다고 하니까 개인사업자나 일반 법인에서 근무하신 분이 아니 250%까지는 된다고 해서 250%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무리 직군이 좋은 분이라도 250%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직군들은 직군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통대한 자격 조건을 알려드렸는데 그분들께서 채무자분들이 나는 내가 통대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내 조건이 해야 될 상황인가?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자신이 이용 중인 대출 중에 은행권 이용입니다. 은행권만 봐야 됩니다. 은행권만 봤을 때 내 연봉보다 많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통대안을 이용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내 연봉보다 더 많은 대출금이 은행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직군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통대안은 수수료까지 줘야 되는데 그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기에는 내가 그만한 이자를 줄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권 대출이 연봉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은행 대출이 한 2, 3천밖에 없어. 이런 분들, 직군도 좋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통대안이 가능한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장을 하게 되면 은행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버리니까 그만큼 이자도 줄이고 월납입 금액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통대안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통대안 대출은 한 곳의 업체에서만 알아보지 마세요. 절대로. 저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고객님 이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결과물을 다 제시하고 나면 다른 데 한번 조용히 또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통대안 가능할까요? 물어보고 또 여기도 물어보고 한 두세 군데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들 나는 가능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셋 중에 가장 내가 안심하고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한 군데는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두 군데가 안 된다고 해. 고객님 하셔봤자 이익도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고객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곳이 더 많다. 그러면 그냥 이 된다는 곳을 믿지 마시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된다는 곳을 믿고 진행해봤자 현 상황보다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된다고 하느냐? 욕심이죠, 욕심. 자기들 실적 올려고 고객들 결과물이야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두세 군데 한번 알아보시고 다들 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결정을 하시고, 두세 군데 알아봤는데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된다 그러면 가능한 안 되는 쪽으로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통대안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